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페이스북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한참이 지났네요. 한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뭐 좀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하고 하느라고 자주 좀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은 좀 그 인공지능 이야기, 좀 재밌는 이야기를 직접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현지에서 보스턴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많이 못했는데요. 이게 제일 지금 그 아마 관심도 있고 또 그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 왜 그 갑자기 딥러닝 뭐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 이런 이야기 나오고 알파고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댓글을 보느라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그럼 인공지능이 뭐냐? 예? 사실 인공지능은 10년 전에도 이야기하고 뭐 지금도 이야기하고 뭐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사람을 흉내낸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러면 왜 지금에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안고 꽃이라고도 하고 뭐 심장이라고도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그 핵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을 넣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 건가?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뭐 진짜 제대로 된 로봇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럼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과연 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야기했던 인공지능하고 또 틀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하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다르냐? 뭐 그냥 딥러닝을 적당하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인공지능이라 하는 거냐? 아니면 인공지능에 실체가 있는 거냐? 뭐 그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알파고 같은 거를 보면은 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머신러닝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바둑이라는 걸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사람이 과연 이 바둑을 로봇하고 같이 둬가지고 알파고 바둑을 로봇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람이 그 사람을 그것도 일반 뭐 제 같은 사람하고 바둑에서 이긴다 그러면은 뭐 저는 바둑에 잘 모르니까 인공지능이든 뭐 로봇이든 컴퓨터든 프로그램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바둑을 최고로 잘하는 이세돌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바둑을 로봇가 컴퓨터가 둬가지고 이긴다. 그거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사실 그 말 자체가 인공지능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능의 가장 고도화된 형태로 표현되는 게 바둑이라고 했는데, 그죠? 뭐 신선노름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 바둑을 컴퓨터가 해서 이긴다. 그러면 그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죠? 그런데 그 정도냐, 그 정도냐는 거죠. 그거는 뭐 어찌 또 말이 많이 된 게 딥러닝에 뭐 아류고 뭐 약간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하지만 딥러닝에 이제 뭐 아류고 조금 더 딥러닝이 좋아진 뭐 그런 형태다. 그 정도 하는데 진짜 그러면은 왜 인공지능이라고 지금 와서 이렇게 갑자기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느냐. 그냥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면 되고, 예? 알파고 기술이라고 하면 되지. 그걸 또 무슨 인공지능까지 거창하게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이 떠오른다. 그죠?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괜히 내가 인공지능 잘 모르니까 나를 그냥 바보 만드는 그런 게 인공지능이냐. 그런 이제 의심이 생길 정도죠. 그죠?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인공지능이 왔다 뭐 이렇게 말만 하고 뭔지도 설명 안 하고 머신러닝이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공지능이냐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테크닉이니까 머신러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거를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그거를 좀 이제 알고 싶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이제 알파고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기존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뭐 스포르 벡터 머신이나 그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이런 거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단계 이제 진화했던 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는 거죠. 계산하고. 그거는 너무 이제 복잡도가 높고, 그 바둑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체스는 어느 정도 그 정도 계산해서 이길 수가 있는데, 바둑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둑도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이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최근에 어떤 기술이 나왔냐? 바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 제너러티브 모델은 물론 딥러닝을 응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딥러닝하고 같은 거냐? 제너러티브 모델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적인 인공지능입니다.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창조적인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모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베서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하나의 제너러티브 모델이 얘죠.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딥 빌리브 네트워크라든지 오토인코더도 사실은 이제 디코더 단위 제너러티브 모델이거든요. 그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지금도 있고 옛날도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정말 창조적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는 그거의 가능성을 한번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구글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호 그림을 갖다가 이제 쫙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그림을 다 이제 제너러티브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킨 뒤에 그 사진을 이제 하나 넣으면은 그 사진을 그 컴퓨터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대체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 수준이다, 그죠? 물론 안에 이제 기술이 사람의 지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동물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동물들은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지능이라는 게 판단력이 있잖아요. 판단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그 간내라고 하잖아요. 그 뇌의 그 겉부분, 피질 부분이 이제 두꺼워지고 이 많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창의력이라는 거거든요. 창의소승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그쪽보다는 감각이 발달했잖아요. 감각이 발달해서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기는 이걸 하면 안 된다. 된다. 얘는 개고 얘는 사람이고 이 정도입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창조적. 근데 제너러티브 아드버서리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뭐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호의 그림도 그리고 그 안에 내부는 뭐냐? 이거는 바로 게임 시오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게임 시오리는 아시겠지만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영화로도 유명한 영화가 있죠. 게임 시오리 나온 영화가 노벨상 받은 그 영화인데 그 이제 그 노벨상 받은 그 과학자가 이제 상당히 그 지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외우는 모든 걸 다 외워버린 거죠. 그래서 게임 시오리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천재가 만든 거죠. 그게 뭐냐?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그 뉴턴 이론 같은 거죠. 사람의 지능은 어떤 거냐? 그거를 뉴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 됐는데 게임 시오리가 나오면서 인간 지능이라는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 게임 시오리로 설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 미니맥스 문제라고 그러죠. 미니멈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죠? 또는 맥시멈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 미니맥스 이론이 바로 이 게임 시오리입니다. 그 게임 시오리가 지능을 대표한다고 했으니 이 지능을 대표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 지능 자체 뉴런을 흉내내는 이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하고 그 사람의 지능을 대표하는 이 공식인 이 게임 시오리하고 합친 거죠. 그게 바로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합쳐 보니까 실제로 정말 진짜 인공지능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는 딥러닝의 시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한계가 넘어갔다는 거죠. 딥러닝은 이제 알파고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한 단계 위에 이제는 게임 시오리를 이용한 제너러티브 모델을 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다시 말해서 뭐 창의적인 게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그 합쳐서 그냥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가 왔다 이런 겁니다. 제가 있는 이제 하버드에서는 최근에 네이처의 본지에 이 기술을 응용한 것을 우리 알란 교수가 이제 논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이론을 하는 케미스트리 양자 퀀텀 케미스트리로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안 하고 이렇게 네이처 본지에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론하는 사람 이제 실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고 그 안에 이제 일부 이론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론을 써가지고 같이 이제 논문을 내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알란 교수가 네이처 본지의 이론 화학자로서는 거의 뭐 정말 없는 거죠. 아마 이게 이제 노벨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론 화학을 하는 이런 쪽에서는 처음 거의 뭐 최근 들어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네이처 본지에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드버사리 네트워크 그 이제 그 딱 그건 아닌데 이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한 거죠. 활용해서 이 신약을 예를 들면 신약을 생각하면은 이 약이라는 걸 만들 때 어떤 약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만들 때 그 케미컬 스페이스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케미컬 스페이스 너무 많은데 문제는 케미컬의 규칙을 따르면서 케미컬 스페이스에 있는 그런 걸 찾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제너러티브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런 후보들을 생성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논문을 많이 읽거나 실험을 많이 해보거나 하면은 이 스태티스티컬하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을 맥시멈 하는 게임 티오리를 이용해서 뭔가 후보를 생성해내고 그래서 그럴듯한 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는데 컴퓨터는 지금까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제너러티브한 이 모델 사실은 이제 우리 네이처에 나왔던 그 기술은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는 아니고 이제 오토인코더의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인데 어차피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창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케미컬 후보들을 얘가 스스로 생성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셰익스피어가 소설을 하나 쓰는 거죠. 그죠? 셰익스피어가 소설을 쓸 때는 이 디스크리미티브한 게 아니거든요. 디스크리미티브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책을 읽고 재미가 있다 없다 뭐 이 책은 공상과학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공상과학 소설을 하나 써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너러티브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쓴 거죠. 마찬가지로 이 네이처에 나온 이 논문도 그런 겁니다. 케미스트리 후보군을 주면은 그거를 계산하고 예측해서 성능이 얼마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내가 조건을 만족하는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봐 그러면 얘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창조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후보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죠, 그죠? 물론 이거의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는 이미 그 굿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 굿웰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만들었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응용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케미스트리 신약 개발, 딱 신약 개발은 아니지 전자소재지만 어쨌든 이런 케미컬 물질을 개발하는데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응용 기술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딥러닝, 뭐 머신러닝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용어로는 이 기술을 부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죠? 딥러닝 가지고는 부족하다. 딥러닝은 이제 사람의 뉴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레이어가 많다는 거잖아. 딥하게 있다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이게 있다는 거죠. 뭐 100개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한 거 보면 뭐 100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뉴런을 흉내낸 정도고 전체적으로 학습 시스템을 사람과 같이 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제너러티브 어드바서리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이 사람처럼 이제 학습하는 게임 티오리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창조적인 네트워크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딥러닝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디어 이름을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머신러닝의 패러다임 10년 전이죠. 그 다음에 그 향후 10년 동안은 딥러닝 10년은 아닙니다. 한 5년에서 8년 뭐 이렇게 딥러닝의 시대가 왔고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이제 막을 좀 내리면서 이제 어찌 보면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면서 이 인공지능 시대, 진짜 인공지능 그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뭐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앞으로 필요하니까 3D 그래픽스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은 필요한데 이 인공지능 기술은 프로그램 기술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나는 인공지능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주도해야 돼. 이거는 조금 약합니다. 그죠? 인공지능은 사실 프로그램 뱉을 필요 없어요. 이미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기술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응용하는 응용 기술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응용 기술에 대한 어떤 대응 그런 것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맞는 인재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저는 이제 삼성에서 한 21년 정도 임원 생활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마스터까지 해서 기술 임원까지 해왔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응용 기술을 대비할 그런 리더급 인재를 빨리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 리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비전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한참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10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향후 10년을 잘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직까지 이게 페이스북에 라이브라는 게 핸드폰에서만 되고 뭐 제대로 이렇게 좀 지원이 아직 덜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제가 이렇게 좀 재미있거나 뭐 대화를 해가면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아마 이 시스템도 좋아지고 저도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하버드에서 그동안 2년간 이렇게 이제 열심히 배운 거니까 그리고 삼성에 있을 때 이제 MIT하고 협력하면서 2010년도부터 맛을 좀 봤거든요. 인공지능 응용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인공지능 응용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답도 아마 조금 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대화도 하고 이 라이브를 통해서 고국에 계시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 좀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에 좀 맛배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아쉬울 때일수록 또 잘 마무리하는 게 좋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또 한 100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 좀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제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꼭 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